자,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4일, 화요일 저녁인데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우리 그룹 정기 모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미니 특강 시간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오늘 미니 특강을 하실 분은, 뉴저지의, 손춘아 사장님께서, VP 사장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훈제사님도 준비하신 것도 준비 과정에서 어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미니 특강을 좀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철 사장님은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남편분이 조금 코로나 때 조금 고생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계기로 또 PM을 하게 된 부분도 있고, 뭐 지금까지 사업 시작하고 지금까지 좀 꾸준하게, 제가 볼 때는 그 학습 동영상을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항상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좀 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현재 VP라는 직급에 있으시고 뉴저지에서 좀 가장 모범적인 사업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손철 사장님 모실 건데요. 자, 손철 사장이 오늘 강의하기 전에 손철 사장이 부탁을 한다 하셨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하나 들려달라고. 그 음악 하나 듣고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시하시면 준비해달라고 한 부분이, 예, 하고, 예. 자, 손치환 사장님이 오늘 자기 강의 시작 전에 이 음악을 한번 들려달라고 해서 한번 잠깐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손치환 사장님 모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치환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서 한국 최고의 제 존경하는 스폰서님 이홍슬님 밑에 이은희 사장님 밑에 그다음 생략하고 손춘화 사장입니다. 제가 지금 서툴러가지고 그래서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알러지 때문에.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술을 일단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숲속에 두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두 길을 다 못 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은 나는 이 길을 가 있고, 다른 사람은 저 길을 가 있고, 그럼 나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어떤 순간에든 어떤 기로에 서는데, 어떤 선택을 하면은 플러스 디렉션인가? 어떤 선택을 잘못하면 마이너스 디렉션인가?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그 신부님한테 어떤 질문을 제가 했는데, 지금 존재 철학의 가장 기초,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늪이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누군가 당겨주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 당겨주지 않으면 나는 밑으로 늪에서 빠진다. 근데 그것 건져 올려주는 사람, 그것이 누구인가? 나일 수도 있고, 저는 이홍술 사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보다 더 앞서간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면은 그냥 촛불을 들고 어두운 길을 밝혀줄 거라고 저는 믿고, 미국에서 이은희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도 제가 PM을 택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고의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 때문에 사실은 했거든요. 이유는 남편이 일단은 식물 생태 박사니까 잘 하겠지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뇌를 다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영상을 보다가, 영상을 음, 영상, 오케이.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어느 부분을 발견했어요. 치매. 치매 하다가 제가 PM 어떤 영상을 발견했다고요. 근데 제가 만날 길은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몇 번의 기회를 거쳐가지고 그걸 만났는데 제가 바로 찾던 그 제품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냐? 저는 알약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싫어하거든요. 자연 치유력을 제가 믿었는데 근데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그 시점을 놓치면 되지 않더라고요.
제 둘레에 암으로 간 39살에 간 친구, 시아버지, 아버지, 또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쭉 보면은 그 시점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그 생명, 그 생과 사 갈림길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PM을 얘기하면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게 제 모토는, 제 인생의 모토는 상선약소예요. 그 노자의 자연주의 사상, 물같이 흐르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근데 그 제가 몰랐던 게 뭐고 하면은 물같이 흐르는 게 최고의 선인데 고인 물은 썩는다는 걸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웅덩이에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 오른쪽에 웅덩이 하나 있다면은 거기에 그 물이 들어가서 안 나오면 썩는 거예요. 그- 그러면서 느낀 게 뭐가 하면은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된다. 우리의 피도 그냥 뺑뺑뺑뺑 돌아야 된다. 그게 자연 치유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둘레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약이라 그러고 막 그러면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제가 뛰어넘을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 지식이 더 성장한다면은 약이라고 끝없이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을 제가 뛰어넘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제 지식이 일단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제 마음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쁜 명화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세계적인 명화 있잖아요. 명화는 척 보고 오우 하고 한숨이 나오잖아요. 이유는 그 조화와 균형이라는 건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화롭지 못하고 균형이 흐트러지면은 모든 게 깨지더라고요. 이 지금 제가 PM을 보고 저는 이 다단계 MLM 방식을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MLM 방식이라는 거는 하버드 대학의 그 석사 논문에서 나와서 어떤 그 석사 논문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교수님이 그걸 발표해가지고 발표해서 MLM 방식이 됐는데 근데 MLM 방식이 누구를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도 없잖아요. 사람들 별로. 그러면서 그거는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대한 항상 저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부 반응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만약에 이 MLM 방식의 거부 반응이 없거나 그다음에 누구를 보고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한 회사라고 갈수록 생각합니다. 맨 먼저 제가 NTC에 대한 거를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100%는 제가 몰라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제가 아는 만큼만 제가 NTC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유는, NTC라는 그 영어를 보면요. Nutrient Transport Concept. 트랜스라는 데 초점을 맞춰보면요. 이게 이동한다는 소리거든요. 육주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뭐 트랜스포테이션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동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멈춰져 있으면서 뭔가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이유는 저 옛날에 이런 말을 제가 가끔씩 많이 했거든요. 뭐 달라지지 않고 뭐 변화되지도 않고 달라지길 바라는 걸 웃기는 거다.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크라테스가 말했더라고요. 변화도 없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이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좋은 남자를 만날 거야. 좋은 남자를 만나면은 좋죠. 근데 좋은 남자가 뭐 그냥 오나요?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를 만드는 과정, 예쁘게 하고, 그다음 뭔가 남들하고 차별화된 그런 이미지를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선택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맞췄는데, NTC 공법이 왜 소중하고 대단한 거냐 하면요. 어, 세포, 세포가 우리 몸에 100조 개가 있다 하잖아요. 저는 세븐 트릴리엄이라고 들었는데 100조 개가 있는데 그 세포가 건강하면은 우리는 건강할 것이고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제가 식약청 통계를 한번 봤어요. 지금 현재의 그
사람들의 그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몇 년 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방송에 보니까 갑자기 죽은 사람들, 40살 넘은 여자들을 상대로 영양 분석이 아니라 그냥 세포를 조사해 보니까 다 유방암이 있더라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알지 모르고 갑자기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누군가는 다 암세포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발현이 되나 안 되나 그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인물은 썩는다. 물은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 있으면 썩는다. 이게 썩는 이게 바로 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둘레에 누가 암 연구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암을 연구한다기보다는 세포를 약간 연구하는데 어느 날 이거 봐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암세포 이상한 세포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 몸에 팔에. 근데 또 혈관이 하나 생겨 있더라고. 이게 신생혈관이야. 신생혈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암이라는 게 왜 무서운가?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 것 같아. 시점만 놓치지 않으면 무서운 게 아닌데 시점을 놓치니까 too late가 되더라고요. 시점을 놓치면. 근데 그게 암이 발현되기 전에 자기 세포 환경, 그 체액이라 그러잖아요. 그 체액에 세포가 둥둥 떠 있다는데 그 체액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은 암이 걸려 있더라도 그냥 정상으로 회복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연 치유액이잖아요. 자생력.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미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PM을 먹어라. 그 말 금방 하긴 사람들 이거 약장수냐 그러고 뭐 만병통치약이냐 그러잖아요. 사실은 만병통치약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는 조사 안 해봤지만 일단은 산화질소 공부해도 그렇고 그 세포 분열되는 과정에서 산화질소가 나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 전부 다 보면은 그 바이아그라 나고 난 다음에 그 루이스 박사가 우리 회사로 옮겨가지고 민호계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62개의 특허를 얻어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회사는 아마 PM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탑승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면 되겠죠. 근데 속도와 그 강력한 힘은 자기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겠죠. 예를 들어 같이 시작을 했지만 더 빠른 사람과 더 늦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늦은지 빠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늦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길이라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그랬는데 이 길이 맞다면 이 길로 가야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 이용술 사장님께서 말하는 것 중에 제가 진짜 가슴 속에서 통보가듯이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0.9와 1.1 차이, 1 중심으로 0.9와 1.1은 각각 0.1 차이인데 디렉션이 1보다 밑으로 갔을 때는 수없이 그 길을 계속 가면은 1과 자꾸 멀어지잖아요. 더 멀어지잖아요. 그건 저 혼자 제가 시집살이 하면서 느낀 건데 각도기 원리라고 생각해. 각도기 원리. 이 길로 맞다 생각 그냥 가야 되는데 잘못됐으면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궤도 수정. 예를 들어 제가 다른 회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막 팔로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팔로 다니는 그런 영업 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길이라면 그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못 그만두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럼 5년 뒤에 10년 뒤에 생각해도 계속 그렇게 간다면 빨리 고쳐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우리 쪽으로 당길 수 있는 그 힘, 이 중에 NTC가 뭐가 하면은 결국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끌어당기는 힘. 제가 이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어느 날 NTC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이게 몸에 그러니까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요. 맨 처음에 저는 이미 사장님 말 듣고 콜라겐을 먼저 먹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일 만에 그 변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다. 그러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지금 목이 안 좋거든요. 이유는 제 목에 상처가 있어요. 그 성대 결절 수술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세포가 약하다 그거죠. 이게 돌다가 가장 약한 세포가 당긴다 그랬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가장 약한 세포가 끌어당기는데 저는 맨 처음에 생각하니까 장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장이 맨 먼저 당겼고, 그 다음엔 허리였던 것 같고,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제가 목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이게 NTC가 도대체 무엇인가. 깨끗한 그 유리에 칼집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칼집을 냈다. 하여튼 상처가 났다 그러면 땜질을 하듯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아무렇던 내가 없는 상처에 상처가 났는데 그걸 아물게 하기 위해서 뭔가 뭐 의사가 메스를 갖다 대고 깊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약한 세포니까 거기서 당겼을 것이다. 지금도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노래를 하면 고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은 맨날 그래, 맨날 그래. 맨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느끼거든요. 미세한 그 감각을 느낀다고요. 그럼 좋아질 거다. 언젠가 제 세포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좋아져야 되겠죠. 누구든지 늙어가잖아. 하루 뒤에는 하루 더 늙어가고. 그러면 제가 늙어가는 속도를 이겨낸다면 나는 더 젊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메가요법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세포 회복 반응에 대한 얘기를 이 너무 공부하려는 게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오늘 짧게 얘기하려는 게 뭐였냐면요. 맨 처음에는 NTC인데 NTC의 트랜스 여기 옮긴다는 거 이동한다. 우리 세포도 이동을 아니 물도 이동을 하고 피도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생기는 변화 있잖아요. 그 B3 나이아신 플러시 현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생기다 저기 생기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세포는 일단은 안 좋은 곳에 가 있다. 만약에 잘못된 체액에 있다면은 그 체액을 빨리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처음에 이거를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가 한참을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제가 생각하면요. 우리 몸에는 5천 가지 호르몬이 있다 하더라고요. 누가 그 이름을 다 알겠어요. 박사 외에는. 근데 일단은 파워 칵테일 먹으면은 세로토닌, 저녁에 리스토레이를 먹으면 멜라토닌 작동이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낮에는 뭐 다른 호르몬 많잖아요. 작동이 되는데, 제가 맨플러스를 먹고 막 놀랐거든요. 이유는 남자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말도 하든 잘 모르겠어. MEN인 게 인간, 일반 사람을 대표하는 거라 했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확실히 몸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호르몬 균형이 답이 아닌가. 호르몬 균형을 맞춰가는 게 PM을 먹는 과정이 아닌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소르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한 개를 먹으라 하면은 리스토에를 먹으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한국 또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경우에 더욱이 더 70%의 그 사람들이 미네랄이 모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에어 폴루션, 워터 폴루션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밑에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미네랄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식물로부터 미네랄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 못하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고 몇 달 전에도 그랬고 또 그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그 둘레 어떤 사람이 병원에 애를 갔는데 결국은 치매가 있으니까 0.9%의 소금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한국 생리식염수. 그걸 안 먹어서 그냥 쓰러진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수두룩 하대요. 할머니들, 특히 치매. 그래서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게 호르몬 균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폐액 pH 밸런스 있죠. pH 밸런스. 그러니까 물이 세븐이잖아요. 우리 몸 안은 약 알칼리잖아요. 7.35에 7.45잖아요. 몸 바깥은 약 산성이잖아요. 그 체액을 유지해주면은 사람이 그냥 세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는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포 회복 반응 NTC 공법 많이 아시잖아, 그죠? DS, 그러니까 이중 수송 시스템,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공부한 거 하나 중에서 오늘은 암 쪽으로 한번 맞춰봤거든요, 암. 그게 무슨 네. 얘기가 하면요. 암 쪽으로 맞춰본 이유는 뭐가 하면, 둘레 암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약청 통계해 보니까 남자는 50%, 여자는 36.9%가 암이라고 그러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암이 왜 발생하는가? 암 발생하기 전에 우리 세포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이 좋아지는가? 그게 5단계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5단계. 1단계 허니문 기간, 2단계 해독 기간, 3단계 통증 기간, 4단계 번아웃 기간, 5단계 재생 기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1단계는
그냥 만약에 우리 이 PM을 먹었다. PM 먹었다. 오케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처음에 제 옆에 있는 어떤 애가 그래. 언니,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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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무 좋아. 언니, 다른 건 안 먹어도 돼. 그러다가 다음 날 되니까 또 막 다른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죠? 좋다 그러다 끊는 사람. 그런 끊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게 내 윗 스폰서한테 말한 게 제가 백불 먹기다 그랬거든. 백불 먹기와 물 먹기가 답이 아닌가라고 제가 1년 반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답인 것 지금도 난 그 답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만약에 이 PM을 먹었다. 오, 너무 좋아. 에너지가 넘치고, 막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긍정 기분이 막 되고, 막 좋다고 난리 나고, 남들한테 얘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회복이 막 아프다니 빠르고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가면은 몸에서 뭔가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둘레 제가 지금도 못 먹이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비스토리를 제가 맨 먼저 그 아무나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식해서 몰랐어요, 제가. 비스토리를 두 개 먹으라 했는데 몸에서 뭐 난리 난 거예요. 여드름 같은 게 나오고 안 먹겠다 그래가 지금까지 안 먹고 있는데 그건 조심해서 제가 아직까지 잘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에, 그 프로그램인데 맨 처음 허니문 기간을 거쳐서는 그다음 해독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실패했다면 다 성공하겠죠. 실패했다면 만약에 해독 기간이 그 쌓여있던 그 몸에 쌓여있던 독소가 배출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걸 계속 먹을 거란 얘기죠. 몸살 기운이 있고 막 피로감이 오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우리 몸이 깨끗해진다. 그것만 알면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몸이 뭐 되지 않고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근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1년 넘게 먹었는데 어느 날 요즘에 보니까요. 이상한 몸에서 막 고름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야, 이게 뭐지? 뭐지? 그러다가 그래, 이거는 해독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많이 아픈 경우 있잖아. 그죠? 통증이 오잖아요. 그 해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몸 깊은 곳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NTC 중에서 약한 세포로 찾아가는 거. 내 몸에 과거에 있던 질병이나 그런 그 부상의 흔적 같은 게 있죠. 제 목에 있는 그 성대결절 수술의 흔적. 그런 게 다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게 건강한 세포로 되기 위한 회복 과정이 아닌가. 제가 친구들한테 한 얘기 그거예요. 나중에 노래 더 잘 부를 것이다. 그러면 너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런 건 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몸이 번아웃 기간으로 들어간다고. 몸이 좋아지면서 좀 에너지가 조금,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이제 번아웃 기간이 완전히 퍼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그조시드 단계. 이거 그 번아웃 단계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치유되는 그 깊이 있잖아 깊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를 조금만 넘어가면은 그다음에 완전히 회복되는 재생되는 기간이 온단 말이죠. 재생되는 기간이 온다는 얘기는 어떤 분 강의하는 것 중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말씀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뭐가 아픈지 어디가 아팠는지를 모른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어제 그저께 제가 4번, 5번 허리를 그 스파인 다쳤기 때문에 키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요. 그리고 이 등이 막 굽는다는 느낌이, 등이 굽는다는 거. 눈 감고 생각하면 노인이란 뭔가, 주름과 등 굽는 거, 어머, 내가 그렇게 되네. 그러면서 저는 계속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먹었는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거, 그런 걸 어제 느꼈거든. 이제 겨우 어제 느꼈다고. 왜냐하면 제가 일어나는데 허리가 등이 꼿꼿하게 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마 기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내 위에 사장님이 거기를 갔는데, 9개월 먹고 막 저저저저 그러니까 지금 그 예쁜 모델 사장님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용수 사장님이 옆 짝꿍 지원 그죠? 인증사항요? 예? 인정 사장님 인정 사장님이 그랬대. 9개월 먹고 쪼꼬쪼꼬 막 그러니까 2년 먹어봐. 2년 먹어보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 2년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다 성공한 사람들, 나보다 더 앞서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귀가 밝아가지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죠? 나보다 더 앞서간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갔기 때문에 성공했느냐, 그것만 보면은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촛불을 앞에서 들고 쫙쫙쫙쫙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게 아마 세포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제가 우리 아버님을 암 치료하면서 느낀 게 뭐가 하면은 그 1991년이었거든요. 제가 PM을 만나서 소름이 쫙 끼친 경우가 어디 몇 번 있은 그 중에 가장 소름 끼친 게 제가 파워 칵테일 공부하다가 느꼈거든요. 효소라는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제가 너무 잘못 살아온 거예요. 이유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 얘야, 나는 세포 재생력을, 자생력을 믿는다 했는데 too late라는 거를 우리는 그때 몰랐죠. 되겠다 싶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안수기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요. 갈비뼈 밑에 딱 간이 만져지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어머, 이게 뭐지? 간인 거예요. 오른쪽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일 있다가 보니까 암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3일 만에 그냥 사타구니 밑에까지 탁탁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절망이죠, 절망. 완전히 절망이 되던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되겠나. 되겠나라고 생각하면서 막 대성통곡했죠.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눈을 끔뻑끔뻑 하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까지 나란 존재는 없다. 피의 흐름만 있을 뿐이다. 딱 그러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막 우니까 얘야 울지 마라. 삶이란 건 그런 거야. 그러고 돌아가시는데 딱 곡기를 끊으시더라고요. 곡기를 딱 끊으시니까 못 먹으니 결국 암은 굶어 죽잖아요. 못 먹으니까 결국은 돌아가시더라고요. 사흘 만에.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위장이 중요하네. 위장이 중요하네. 30년 내내 위장이 중요하다. 위장이 중요하다.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무식하게. 근데 제가 PM을 딱 파워 칵테일 설명 들으면서 효소 얘기하길래, 와, 이거다. 그때 효소만 있었으면 우리 아버님을 살렸는데. 지금도 막 얘기하면 눈물이 날라. 몸에 효소가 끊어지면요. 결국은 음식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분해가 안 되면은 결국은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 힘이 없으면 이제 죽는 거죠, 사람은. 그거를 알게 되면서 PM에 대해서 엄청난 진짜 미래를 봤다 그러나요? 그 미래 퓨처 라이프, 우리의 퓨처 라이프를 봤는데 그럼 우리는 왜 PM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이만한 상품은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다른 거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내일도 늙어가고 모레 되면 더 늙어가잖아요. one day older, two day older 계속 늙어가는데 나는 이 회사의 저는 그래요.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다. 나는 PM 회사의 직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하거든요. 저를 힘들게 하는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둘레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남편이 한국에 있다는 거, 남편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들어요. 제게는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암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은 왜 아무것도 아니냐? 암은 그냥 비정상 세포일 뿐이에요. 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다고요. 암은 언젠가는 한 100년 있으면은 암은 정복되겠죠. 그죠? 이유 밝혀졌잖아요. 옛날에 안 밝혀졌잖아요. 어떤 의사는 고단백, 어떤 의사는 저단백 그랬지만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저산소, 산소 결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도. 우리는 액티바이저 먹으면 온도 올라가잖아요. 몸에 1.5도 셀시어스, 1.5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5배의 면역력이 증가하잖아요. 어떤 사람 면역력 그러니까 면역력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니까 너무 길게 얘기해서 제가 그랬죠. 그냥 병 막는 힘이야. 액티바이저 먹어. 그러면 병을 막아. 왜? 산소 공급해주죠? 피 맑게 해주죠? 체온 올라가면 면역력 높아지죠? 그럼 된다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또 나중에 일단은 피를 맑게 해야 돼. 왜? 피의 기능이 무엇인가? 피는 그냥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산소 영양 없으면 죽잖아, 그죠? 뭐 음식은 안 먹어도, 옛날에 양창생이라는 분은 한 달 얼마나 살았잖아요. 음식을 안 먹어도 사람 얼마 동안 살 수 있지만, 산소 공급 안 되면 그냥 3분 만에 죽나? 얼마 만에 죽나? 그냥 죽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산소인데, 그래서 액티바이저를 많이 먹으라 하잖아, 그죠? 근데 암세포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왜? 내 체액에
세포가 떠 있는데 그 세포를 어떻게 내가 만들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암이 발현되나 안 되냐의 차이지 암이란 무서운 거 아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무산소 증식이라는 얘기죠. 암은 우리는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우리 정상 세포가 살아가는데 산소 없이도 살아가는 게 암 세포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활성산소라는 거는 O가 한 개로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정상 산소는 O2잖아요. 활성산소 O는 정상산소의 O를 뺏어 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세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비정상세포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박사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암은 무서운 게 아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치매다. 치매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2년 회복되는데 12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치매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치매 약도 없는데 이게 지금 제 가장 큰 숙제예요. 전 돈도 아니고 제 남편하고 약속한 게 뭐냐. 지금 여기 처음 밝히는데 제가 처음에 PM 따가고 난 다음에 아차 했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남편이 맨날 오면 미국 놀러 오면은 폴세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폴세 사줄게. 폴세 내 줄게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박사들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 비아냥이 아니지만 쟤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아휴,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아니야, 잠깐만요. 갤링피드 있잖아요. 갤링피드를 오늘 한국에 있고 미국 안 들어왔을 때 그 이은희 사장님과 얘기하는 동안에 이은희 사장님과 얘기하는 동안에 그걸 강의를 들었어요. 1, 2개월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6개월 먹으면 80% 염증이 세포가 재생이 되고 연골 재생이 되고 1년 먹으면 90% 재생이 되고 깜짝 놀라가네요.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현대의학에서는 불가능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 코를 납작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갤링핏을 먹었어요. 진짜로 제 무릎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갤링핏 먹고. 그 다음 한국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바르는 걸 했잖아요. 그 내 옆에 있는 어떤 애가 그때 언니 하나 걔예요. 갤링핏을 먹다가 갤링핏 젤을 발라보는 게 너무 좋거든. 언니 다 끊어도 돼. 이것만 바르면 돼. 막 쫑알쫑알 난리가 난 거예요. 옆에서 귀 따갑도록.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금 있어봐 했는데 결국은 기본 플랜이라는 얘기죠. 모든 거는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뚫고 채우고 비우고가 딱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누구한테 권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겠나? 선생님, 최선의 선택.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일단은 책 pH 밸런스 맞추고 호르몬 균형은 우리가 못 맞추지만 저절로 맞춰질 것이고 그다음에 책이 정상의 균형만 맞춰준다면 그 정상의 균형이라는 거는 화학 물질 같은 거, 중급속 같은 거 그런 걸 가까이 하지 않고 탄소와 영양 공급이 잘 공급된다면은 우리는 세포가 재생이 될 것이고 만약에 어떤 다른 병을 앓고 있더라도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좋아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았지만 다음에 더 멋있게 할게요. 오늘은 제가 예. 좀 안 좋았어요. 떨렸어요. 너무 떨렸어요. 예, 왜냐면 예, 예, 좋았습니다. 컨닝하기 전에 막 떨려가 답 못 쓰는 거랑 똑같아 지금. 예, 이걸로 선생님 너무 마무리하고요. 잘하셨어요. 아이고, 음, 아이고 너무 너무 도움이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너무 세상에. 너무 고마워요. 음, 아 예. 너무